72살 할머니가 친아들을 법정에 세웠다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하숙비까지 요구받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정자 할머니는 72살이 되던 해봄 46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 강병수 씨는 숨을 거두기 전 정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자야, 이제라도 편히 살아.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잖아. 하지만 정자에게는 여전히 챙겨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도현이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7살 손녀 서연이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자는 자연스럽게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자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급식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가족 밥상을 차리는 게 일상이었죠.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은지가 상을 차려주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지는 SNS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지금은 교육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촬영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서연이 학교 보내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서연이는 정자를 따랐고 정자 역시 손녀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어색해져만 갔어요. 은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분들은 참 희생정신이 대단하세요. 요즘은 자아실현이 더 중요한 시대인데 말이에요. 정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대 차이려니 하고 말이에요. 아들 도현이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의욕적이었죠. 정자는 아들의 꿈을 응원했어요. 도현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도현이는 요즘 들어 어머니에게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고 정자가 뭔가 의견을 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맞지 않아요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자는 남편의 유언을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히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집안 분위기는 하루하루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정자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은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이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이와 은지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너무 의존적이신 것 같아. 우리 생활에 간섭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셔서 힘들어요. 정자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그런 기억은 없었어요. 오히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편히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우리 도현이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자가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나갈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 은지의 태도는 날로 싸늘해졌고 아들 도현이마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는 손녀 서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접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정자는 다정하게 알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도현이가 카페 창업 관련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자는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도현아, 카페 준비는 잘 되어가니?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도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한테 의지하는 건 시대착오예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정자 앞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사시려면 최소한 하숙비 정도는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숙비라니요? 자신이 친아들 집에서 하숙생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일까요? 하숙비라니. 그게 무슨. 은지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식비랑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연이 돌보는 것도 좀 줄여주셨으면 해요. 저희만의 육아 방식이 있거든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하숙비를 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손녀 돌보는 것조차 간섭이라며 제지당하다니. 도현이는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카페 창업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서연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정자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정자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눈칫밥도 밥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정자는 달라졌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혼자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왜 안 놀아줘요? 라고 물어봐도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라며 피했습니다. 은지는 정자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눈치를 채시는군요. 이제야 편해지네요. 정자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을까요? 일주일 후 정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나가서 살까봐.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도 불편하고 엄마도 마음이 안 편해. 도현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혼자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자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걱정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의심부터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을 꺼내보니 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보자. 평생 남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정자는 남편의 영정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집을 나가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서류들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해둔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서류들이 몇 개 없어졌더라고요. 특히 집 등기부등본과 남편 명의 통장 몇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현아, 아빠 서류들 중에 없어진 게 있는데 혹시 내가 가져간 거 있니? 도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우연히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구청에서 온 부동산 명의 변경 통보서였습니다. 남편 명의였던 집이 도현이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지? 언제 이런 일이? 정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변경 날짜가 남편이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 후였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 명의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 통장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계좌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 절차를 통해 다른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했어요. 상속자분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는데요. 부인분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 포기?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정자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아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 명의가 언제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아빠 통장은 왜 다 해지되었어? 도현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요. 어머니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한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상속 포기 서류는 언제 내가 서명했다고? 그건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내 도장을 훔쳐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훔쳤다니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쓰실 돈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정자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남편이 남긴 유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효율적이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도현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런 일들은 젊은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편히 있으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재산은 모두 가져가 버렸던 거예요. 그날 밤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현이가 이런 아이였나요? 내 이름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집도 통장도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이미 모든 재산을 가져간 상황에서 자신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이제 정말 나가야겠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자격도 없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남은 건 자존심뿐이었지만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정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아들 부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도현아, 은지야, 엄마가 이 집을 나가려고 해. 도현이와 은지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이시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은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정자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아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상속받을 목도 있는 거 아니야? 도현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면서 그 많은 돈 뭐 하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서연이 교육비도 되고 그럴게요. 용돈이라고? 내 돈으로 내게 용돈을 준다고?
정자는 황당했지만 더 이상 이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혼자서 그 돈 관리하시다가 사기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자는 자신이 무능한 노인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라는 거야? 평생 돈 관리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도현이의 말에 정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테니까요. 알겠어. 내가 나갈게. 정자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개인 용품들 뿐이었어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아들 집 것들이었거든요. 손녀 서연이가 정자의 짐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저도 같이 갈래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정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건 서연이 뿐이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혼자 가야 해. 대신 가끔씩 보러 올게. 은지가 서연이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자꾸 붙잡으면 안 돼. 정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정자가 알아본 곳은 역 근처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의 공과금 포함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서 정자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보증금은 5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말일까지 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공동 화장실이랑 부엌 사용하셔야 해요. 72살의 나이에 고시원에서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니. 정자는 씁쓸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사 당일 도현이와 은지는 정자를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자가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날 때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것은 서연이뿐이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정자는 작은 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떠나온 게 다행이야. 더 있었으면 더 큰 상처만 받았을 거야. 정자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아직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첫날 밤 정자는 남편의 작은 영정 사진을 방 한 구석에 놓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출발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정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소음처럼 들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공동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가 공동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옆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2층에 사는 정하늘이라고 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젊은이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걸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저는 오정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늘은 28살의 로스쿨 졸업생으로 공익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시원에 사는 이유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하늘의 따뜻한 말에 정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며칠 후 정자는 하늘과 함께 공동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하늘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혹시 말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재산을 가져간 일, 하숙비를 요구받은 일, 결국 집을 나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하늘은 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부당이득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네, 할머니의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해서 재산을 이전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게다가 상속권도 당연히 할머니께 있는 거고요. 정자는 하늘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그냥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법적인 대응도 가능해요. 제가 아는 선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하늘은 정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하늘은 정자를 동네 복지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김미나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미나는 31살의 베테랑 복지사로 노인분들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미나는 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되시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나는 정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법률 상담부터 생활비 지원, 그리고 심리적 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예요. 당당하게 맞서시는 게 맞아요. 정자는 미나의 말을 들으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약하게 당하고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과 미나는 정자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하늘의 말에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아들보다도 더 자신을 위해주는 이 젊은 친구들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과 미나는 정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싸워보자. 정자는 남편의 영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과 미나의 도움으로 정자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고 일주일 후 상담 날짜가 잡혔어요. 상담 당일 하늘이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정자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난 후 명확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 사건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게다가 배우자 사망 시 법정 상속분도 당연히 어르신께 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형사 고발을 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어르신께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정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친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늘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싸운다. 서류를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도현이가 갑자기 고시원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고발하셨다고.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발했어. 내가 한 일이 범죄라더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한 거잖아요. 도현이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사용한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그럼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머니, 남들 다 보는 데서 노망났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고 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도현이는 정자를 협박하듯이 말했지만 정자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노망났다고. 내가 노망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밟겠어? 오히려 내가 늙고 무력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한 거 아니야? 은지도 함께 왔는데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서연이 키우느라 힘든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키우는 게 힘들면 내 돈으로 키우지 말고 너희 돈으로 키워. 내 재산 가져가 놓고 무슨 소리야? 도현이는 급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발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상의해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하숙비 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내 재산 다 가져갈 때는 언제야? 정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고시원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타났어요. 실례지만 지금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도현이와 은지는 깜짝 놀라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법학도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현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만나자. 도현이와 은지가 돌아간 후 하늘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자는 떨리는 마음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고발 접수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현이가 정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은행 CCTV와 서류 필적 감정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도현이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자의 담당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방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재산 반환과 함께 정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정자는 하늘, 미나와 함께 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미나가 물어보자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늘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앞으로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합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회의실에서 양쪽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모였어요. 도현이는 정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는 말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거든.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정자는 며느리에게 더욱 차가웠어요. 은지야, 내가 나한테 하숙비 내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였어.
남의 집 하숙생 취급하면서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합의 조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집과 예금을 원래대로 정자 명의로 되돌리고 그동안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하기로 했어요. 또한 도현이는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나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도현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내 도장 훔쳐서 재산 빼돌리고 하숙비 내라고 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겠어요?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는 없어. 너랑은 여기까지야. 합의서의 서명이 끝난 후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어떻게 하죠? 서연이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정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한테는 할머니가 멀리 이사 갔다고 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해줘.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 잘 키워. 나처럼 배신당하는 부모 만들지 말고. 정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도현이가 뒤에서 어머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늘과 미나가 정자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밤 정자는 고시원 방에서 남편의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과 인연을 끊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정자는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정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합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되찾은 재산으로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얻어 이사했어요. 고시원에서의 생활도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아침 정자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하늘과 미나는 여전히 정자와 자주 만나며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나가 정자의 새 집을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눈치 볼 일도 없고 하숙비 걱정할 일도 없고. 정자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혹시 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 경력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자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급식 봉사? 그거 좋은데?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자신 있어. 일주일 후 정자는 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오히려 젊은 봉사자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정자 선생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젊은 봉사자가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30년 넘게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거든.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정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급식을 받아가는 어르신들도 정자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정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어요. 정자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요.
한편 하늘은 드디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정자에게 알려왔어요. 할머니, 저 변호사 됐어요. 정말? 축하해, 하늘아. 정자는 하늘을 꼭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첫 번째 의뢰인이셨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의 말에 정자는 뭉클했습니다. 고마운 건 내가 더 많지.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등록한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기초, 심지어 영어 회화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영어도 배우세요? 같이 수업을 듣는 또래 어르신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이제 70이지만 100까지는 30년이나 남았으니까 뭐든 해볼 수 있지. 정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나눴습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등산 동료인 김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봐도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정자는 정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말한 편히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2년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시간은 진짜 내 인생이야. 정자는 스마트폰으로 하늘과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메신저를 사용할 줄도 알았거든요. 고마운 친구들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 내일도 함께 웃으며 지내자. 72살에 시작된 정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정자의 새로운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습니다.